안녕하십니까? 기계유시 채널 단국대학교 교수 소강유영식 인사드립니다. 이것만 알면 족보가 보인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테마는 족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족보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족보란 한 시족의 계통과 혈통관계를 기록한 책이죠. 성보, 시보, 계보, 대보, 세보 혹은 가보로도 읽히고 있죠. 시조를 비롯하여 역대 조상의 얼과 역사가 담겨 있죠.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실려 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 수 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입니다. 따라서 혈통을 실증하는 귀중한 문헌이죠. 후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를 알게 하고요.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를 계승하며 종족의 단결과 화목의 풍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기나긴 역사를 가진 우리 족보는 중국의 한나라 때죠. 우리나라는 고려 때 등장한 것으로 유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족보는 외국에서도 불허할 정도인데요. 각 가문마다 문헌으로까지 엮어 2000년 가까이 기록해온 나라는 없다고 봐야죠. 현재 중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 종의 13,000여 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고 하죠. 가히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연려 실기술에 따르면 한반도에 족보가 처음으로 건너온 것은 명종 17년 1562년에 문화유보라고 하지만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조선 전기 문신 학자이죠. 권제가 1476년에 간행한 안동권 씨의 족보인 성화보인데요. 당시에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화연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여 성화보라 부르는데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족보 중 가장 먼저 편찬된 것이죠. 굳이 조선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의 문벌 귀족들도 족보와 유사한 혈통증명 체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유시 문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의류보, 이 의류보는 기계유시 종 중에 최초의 족보입니다. 대사헌 유철공이 간행을 했고요. 문충공 유계가 편집과 발문을 썼습니다. 우리 기계유시 종 중에서 족보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된 것은 인조 23년 1645년으로 여타 문중에 비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족보가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사헌 유철공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문충 유계공이 편찬해서 대구에서 인쇄 간행했습니다. 그때 문충공은 각 집안에 전해 내려온 필사보첩을 편집하고 정리하였죠. 그 보첩은 숭민공에 이어 충목공 연대에 작성된 것으로 신라대 이후에 정확한 세계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조의 세계와 사유에 대해 문충공도 그 발문과 주의 일말의 의문을 표하기도 했죠. 또 을류보는 편찬의 시간이 촉박하였거니와 초기의 족보 간행이었기 때문에 체제상 틀고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지난 역사에서 족보는 집안의 보물로 자신의 목숨보다 중히 여겨왔죠. 근대에 들어 서양 문물의 유입과 핵가족 제도로 시대가 변천하면서 봉건사상의 유물로 도외시당하는 경향으로 탈바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세간에서 근본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었을 때에는
그 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상들의 족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족보는 피의 기록이자 혈연의 역사로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끊임없이 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계유씨 채널 소강이 들려주는 문중 이야기, 이것만 알면 족보가 보인다. 2편을 설명드렸습니다. 단국대학교 교수 소강 유영식이었습니다.